안녕하세요.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과학과 소통의 조현욱 대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피엔스 내용을 위주로 보다 폭넓은 의견들을 포함해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첫 강은 동물은 사라지고 가축만 남은 세상입니다. 하라리가 처음으로 앞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은 80억 명에 이르는데 인간의 사촌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나 보노보는 몇만 마리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로 따진다면 인간은 3.9억 톤 정도 되고 가축이 6억 3천만 톤 정도 되고 야생 포유류는 6천만 톤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생 포유 동물은 4% 내지 6%에 불과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통계입니다. 1만 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양이나 소, 염소, 돼지, 닭이 불과 몇백만 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야생동물은 99%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형 포유류를 보자면 사람과 소가 1, 2위를 차지합니다. 3, 4위가 돼지와 양 정도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구상 포유동물 중에 사람을 포함해 가축, 야생동물이 어느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 정도만이 야생동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같은 현상, 동물은 사라지고 가축과 사람만 남은 것이 이 범인이 호모사피엔스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스스로 뻔뻔스럽게도 호모사피엔스, 다시 말해서 슬기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파란 그림이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던 아프리카 동부지역입니다. 약 30만 년 전에 탄생한 호모사피엔스가 7만 년 전에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그림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요, 좀 더 최신의 자료를 반영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사실은 앞의 그림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호주를 비롯해 북미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자료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식으로 말한다면 호모 킬링쿠스 정도의 이름이 되겠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1만 4천 년 전에 미 대륙에 정착한 다음에 인류가 정착한 지 2000년 내에 북미의 대형 동물은 47속 중에 34속이, 남미에서는 60속 중 50속이 멸종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지상에 있는 대형 동물 절반을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멸종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설과 인간의 과잉사냥설이 있는데, 홍적세 말기의 멸종은, 다시 말해서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멸종은 극단적으로 대형 동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가 있었다고 중간 포식자가 있었다면 이들이 멸종하면 다른 동물이 그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빈 경우가 많았다는 뜻에서 이전의 멸종과는 차별화되고 주로 대형 동물의 멸종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류의 탓이라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이 털 매머드, 우리가 흔히 매머드라고 부르는 동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동물이 털코뿔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검치 호랑이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모두 멸종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호주에 살던 디프로토돈이라는 동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유대류입니다. 배 주머니가 있는. 그런가 하면 8톤이나 되는 땅늘보, 우리가 아는 나무늘보의 사촌격인 땅늘보가 남미에 있었지만 역시 인간이 들어서자 멸종했습니다. 북미에서는 검치 호랑이가 약 3천만 년가량 지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역시 멸종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갑자기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는 점입니다.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느라 생태계가 여기 맞춰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빨리 갑자기 생태계의 중간에서 정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거기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미적분을 이해하는 고양이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100만 년 전의 인간은
뇌도 크고 날카로운 돌도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지위는 별로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초원의 실패자 혹은 중간 정도의 지위라는 겁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고 그것을 남긴 것을 하이에나와 자칼이 또 뜯어먹고 그리고 또 남은 데에 가서 숨어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석기로 뼈를 내려쳐서 골수를 빼먹던 것이 인간이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줄루족이 오늘날 스포츠 삼아 사냥하는, 달리기 하는 모습인데요. 고인류가 바로 이런 식으로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대낮에 털없이 몇 시간 동안 뛰어서 다른 동물을 사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종이 3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1만 년 정도밖에 농경을 한 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변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우리의 감정, 욕구, 식습관, 갈등, 성적인 특징 이런 게 모두 수렵 채집 시대의 DNA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탕과 지방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되고 영양가, 칼로리가 풍부한 걸 좋아했으니까요. 스트레스 반응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결정할 때 확 분비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건데요. 혈압이 쫙 높아지고 피도 걸쭉해집니다. 왜냐하면 곧 출혈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혈액 응고즙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스트레스는 그렇게 생사를 가르는 스트레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학교 성적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장경색 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자신도 자신의 갑자기 높아진 지위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중남미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전쟁이며 생태계 파괴며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 빨리 최상위 포식자로 도약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하랄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세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생물학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이라는 거죠. 생물학 역사상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기후변화를 일으켜 공룡을 멸종시킨 것이 5번째 마지막 대멸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가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파울 크리천이 2000년에 지금이 인류세다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질시대로는요, 지금이 신생대의 제4기 홀로세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를 기준으로 인류세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기준 화석은 닭이라고 볼 수 있다. 집에서 한 달에 치킨을 몇 마리나 드시나요? 지구 전체로 보면요, 닭이 연간 600억 마리 도축이 됩니다. 인류세의 기준 화석이 닭뼈라는 거죠. 그리고 지층에서는 1988년까지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을 해서 방사성 세슘과 플루토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인류세를 지질시대로 구분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2024년 3월에 국제층서위원회에서 인류세위원회가 있었는데 회의를 열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서 인류세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을 인류세라고 생각하고 생태 위기와 환경 파괴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은 사라지고 가축만 남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Survival of the Fittest가 아니라 Survival of the Friendliest, 적자 생존이라기보다는 가장 친화적인 자의 생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